맞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닭 제약 주주님들. 삼청닭 제약 같은 경우 지속된 찌라시에 있어서 주가가 실망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주주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실지 제가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데요. 저도 이런 부분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가 오늘 삼청닭 제약 같은 경우 영상을 두 번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 이유가 우선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주주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부분 삼청닭 제약이 과연 특허를 침해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삼청닭 제약이 특허 회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이 비교 사항까지 예시로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경쟁 식약의 이 바비스모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일리아의 경쟁 식약 이 바비스모를 바비모스라고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제가 뭐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이런 변명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. 제가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크게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대접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악플만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악플 몇 개를 삭제하긴 했지만 제가 주주님들 항상 응원하고 또 주주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끝까지 파헤쳐 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삼청닭 제약의 특허 무효설 그리고 최대주주 매각설로 인해서 주가가 실망 매물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 최대주주 매각설 관련해서는 전화를 이제 시도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은 확실치 않다. 저도 모르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. 이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 소송이 다시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삼청당 제약이 특허 침해를 받은 게 아니라 삼청당 제약하고 이제 독점 공급을 계약 체결한 이 아포텍스가 IL로부터 이제 특허 관련해서 침해를 받았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. 날짜가 언제다? 3월 6일이라는 겁니다. 이 과거의 문제를 계속 특허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면서 특허 안 됐다. 현재 삼청당 제약 큰일 났다.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 같은데 삼청당 제약이 아닌 이 아포텍스의 소송에 걸렸고 또 무엇보다 이 3월 6일 과거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리제넬론과 이 바이엘이 있습니다. 현재 이 두 기업이 이 아일리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즉 이제 오리지널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현재 투여 특허 관련해서 이 마일란,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 이 삼청당 제약이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투약 특허 관련해서 이 소송 1심을 승소 완료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리지널 제약사인 이 리제넬론과 바이엘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삼청닭 제약을 제외한 이 마일란 3반 셀트리온은 이 소송에 관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휘말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즉 이게 무슨 말이냐? 삼청닭 제약은 특허 회피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제 뒷이야기에 나오고요. 그리고 이 아포텍스가 이제 삼청닭 제약하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맺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엘한테 이제 소송이 걸리면서 이제 3월 6일 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 아포텍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현재 이 아포텍스는 이 오리지널 사인 이 이에넬론에게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투약 특허 상관없다 무료로 해줘라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삼청닭 제약이 직접 소송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아포텍스가 직접적으로 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에서의 좀 시장을 더 크게 키우려고 적으로 현재 아포텍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. 현재 이 아포텍스는 이 캐나다 제약사인데 이 블록버스터医薬품의 제네릭 제품을 초기 출시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
좀 약간의 의혹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리제넬론이 바이엘보다 더 많은 제품을 팔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바이엘한테 갑자기 승소가 걸렸다? 아 승소가 아닌 이 항소가 나왔다?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의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삼청당 제약이 특허 회피가 가능한 이유가 리제넬론의 약 같은 경우 미국 특허 104106 이제 226 죄송합니다. 이 임산용 왕충제를 쓰고 있는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아세트산을 현재 완충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죠. 삼성닭 제약,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추가 마일스톤 수령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일스톤이 뭐냐? 자원이 많이 드는 이 바이오나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이 단기적인 성과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을 때마다 성과금을 지급받는 건데요. 그러면 오늘 왜 도대체 마일스톤을 수령받았냐?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성과금을 지급받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당 제약이 앞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무엇보다 우리가 키포인트로 볼 건 삼성당 제약은 이미 임상 3상 완료를 했고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특허가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. 이 4가지의 특허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 PFS 특허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. 경쟁사가 없다.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지 않을 키포인트가 아닐까요? 이미 일본과 캐나다, 유럽 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퍼스트 인 클래스 초기 신약 진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무엇보다 최근 유럽 단독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는데 유럽 바이오 시밀러 EMA 이 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또 생산 시설 및 GMP 규정 검증에 있어서는 이미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유럽 특허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경쟁 식량, 이 바비스모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 바비스모는 이 한방병성 3세대 치료제로 이 황방병성뿐만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안지오포 18 죄송합니다. 이 안지오포 이에틴이라는 이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이 성장 인자까지 차단하는 차단하도록 이제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. 신약에 대한. 또 무엇보다 큰 장점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표적을 할 수 있고 타 치료제 이 아일리아 대비해서 투약 기간이 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보시면 이 3상 임상에서 최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했었고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8주에 한 번씩 바비스모 같은 경우는 이 4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아일리아한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근데 이 바비스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현재 의사들은 이 아일리아를 1순위로 꼽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현재 바비스모를 사용하는 경우 이 아일리아를 사용해도 효과가 문제없는 환자들한테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눈에 쓰이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바비소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임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 환자들에게 스링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. 이 아일리아를 사용한 다음에 효과가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바비스모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 아일리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재 차트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때 실망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이 과거의 매물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쯤이 지지라인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게 될 시 21선 이탈하게 될 시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이 부분까지 딱 맞으면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드렸지만 제가 뭐 자만은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근데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 구간, 이 저항대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크게 맞게 될 경우 주가가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어떻게 우상향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
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유 또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 기간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도 수급이 이탈했지만 오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 다음 주가 이 수급에 따라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무엇보다 찌라시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, 또 유럽 단독 공급 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. 근데 이 부분을 다 반납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매도 추천 절대 아니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